1장 50년 전 강호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천하제일의 자리를 두고 벌어진 대열투에서 수많은 무림 고수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심에 있던 한 젊은 검객이 있었다. 검성무진이었다. 25의 나이에 이미 천하의 이름을 떨친 그는 정의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강호의 악을 베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다. 마지막 결전에서 마교주를 쓰러뜨린 후 무진은 깨달았다. 칼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구나. 그는 자신의 검을 땅에 꽂고 강호를 떠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 불렀지만 무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깊은 산중의 작은 마을에 정착한 무진은 평범한 농부가 되었다. 손에는 검 대신 호미를 들었고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았다.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농부로만 알았다. 가끔 젊은이들이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었다. 검은 사람을 베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스승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은 이해할 수 있었다. 무진은 이제 70이 되었다. 등은 구부정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어느 봄날 마을에 낯선 방문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었다. 검성무진이 이곳에 산다고 들었는데? 우두머리가 마을 이장에게 물었다. 검성? 그런 분은 모르겠는데요. 이장이 고개를 저었다. 무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50년 만에 강호의 바람이 다시 불어온 것이었다. 이제 그만 숨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무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허리로 갔지만 거기에는 검이 없었다. 농기구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다. 50년간 쌓아온 내공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무진이 결심했다. 젊은 시절처럼 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날 밤 무진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검을 꺼냈다. 녹슬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검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옛 친구여. 검을 닦으며 무진이 말했다. 내일부터 다시 검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다. 2장. 검은 옷의 무사들이 떠난 후 마을에는 불안한 기운이 돌았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인근 마을이 습격당했답니다.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무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협하며 검성무진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다. 스승님, 제자 중 한 명인 강호가 다가왔다. 정말 그 검성무진이라는 분이 스승님이신가요? 무진이 한동안 침묵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렇다. 그럼 스승님은 50년 전 강호를 주름잡던 검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늙은 농부일 뿐이다. 무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밤 예상대로 습격이 있었다. 검은 복장의 무사들이 마을을 에워쌌다. 검성무진, 나와라.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숨어서 무엇하느냐? 무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에는 녹슨 검을 들고 있었다. 나를 찾는다면서? 정말 검성무진이냐? 늙어 빠진 노인이 설마. 무사가 비웃었다. 나이는 속일 수 없지. 하지만 무진이 검을 뽑았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검심은 여전하다. 녹슨 검에서 예리한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주변의 낙엽들이 저절로 날아갔다. 이런. 무사들이 뒤로 물러섰다. 젊은이들아. 무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우리 방주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방주? 어느 문파에? 혈음방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혈음방은 50년 전 자신이 토벌했던 마교의 잔당들이었다.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냐?
당연합니다. 우리 선대방주를 죽인 원수가 아직 살아있다니. 그때 일은 무진이 말하려다 멈췄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것이었다. 좋다. 내가 가겠다. 스승님, 제자들이 놀라며 말렸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괜찮다. 이것은 내가 치러야 할 빚이다. 무진이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마을 사람들을 지켜라. 내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가겠습니다. 강호가 나섰다. 나도. 다른 제자들도 동참했다. 무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 하지만 기억해라. 무진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살리러 가는 것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스승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길고 어려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무진은 두렵지 않았다. 이번에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3장. 혈흔방의 본거지로 향하는 길에서 무진 일행은 여러 차례 습격을 받았다. 하지만 무진의 검법 앞에서는 아무도 버틸 수 없었다. 대단하다. 강호가 감탄했다. 스승의 진짜 실력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스승님의 검법은 살리는 검법이네요. 다른 제자도 놀라워했다. 무진은 적들을 죽이지 않고 무력화시켰다. 급소를 피해 부상만 입혔을 뿐이었다. 검은 원래 그런 것이다. 무진이 말했다. 죽이는 것은 검이 아니라 마음이다. 며칠 후 일행은 혈흔방의 본거지에 도착했다. 험준한 산 중턱에 자리한 거대한 성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검성 무진님. 성문 앞에서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신이 현재 방주인가? 그렇습니다. 혈흔방 제12대 방주 혈연입니다. 혈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님의 원수를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원수라. 무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무슨 말씀입니까? 혈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버님은 정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정의?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정의인가? 무진의 말에 혈연이 할 말을 잃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50년 전의 진실을 알려주겠다. 대전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무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혈음은 원래 정파의 무인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교에 들어갔지. 그는 복수에 눈이 멀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무진이 과거를 회상했다. 우리는 둘 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버님을 죽인 거군요. 아니다.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에 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혈연이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 내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 무진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다. 딸아, 아비의 복수는 하지 마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편지를 읽던 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님, 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었다. 무진이 혈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원한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혈연이 한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화에는 아직도 복수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대전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방주님, 배신하시는 겁니까? 문이 열리며 혈흔방의 고수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검성 무진을 죽여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무진이 검을 잡았다. 사장. 혈흔방의 고수들이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무진의 검법은 신의 경지에 있었다. 태극검법. 무진의 검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흘리면서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절묘한 검법이었다. 으아! 고수들이 하나둘 쓰러졌지만 모두 살아있었다. 무진은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이럴 수가. 혈연이 놀라워했다.
스승님의 검법은 정말. 강호도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전투가 끝나고 쓰러진 고수들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왜? 우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 고수가 물었다.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무진이 담담하게 답했다. 너희들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을 뿐 본래는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원수. 원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있다. 무진의 말에 고수들이 조용해졌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정파무림의 고수들이었다. 검성무진, 마교와 결탁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정파맹의 맹주 철검이 나타났다. 철검. 무진이 옛 동료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군. 정말 실망이다. 네가 마교와 손을 잡다니. 철검이 분노했다. 오해다. 나는 단지 과거의 원한을 풀려고 했을 뿐이다. 변명하지 마라. 이미 무림 전체가 알고 있다. 철검이 검을 뽑았다. 오늘 여기서 마교와 함께 처단하겠다. 무진이 한숨을 쉬었다. 정파와 사파의 대립은 여전했다. 철검아. 무진이 천천히 검을 뽑았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두 검객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었다. 왜 변했나, 무진? 철검이 공격하며 외쳤다. 예전에 너는 정의를 위해 싸웠잖아. 지금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무진이 검을 막으며 답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마교와 손을 잡는 것이 정의란 말인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라. 두 사람의 검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하지만 점점 철검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네가 이렇게 강해졌다니. 힘이 강해진 것이 아니다. 무진이 말했다. 마음이 강해진 것이다. 마침내 철검의 검이 튕겨나갔다. 이제 끝이다. 무진이 검을 철검의 목에 겨누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무진이 자신의 검을 땅에 꽂아버린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무진. 철검이 놀라워했다.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무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혈흔방의 고수들도 정파의 무인들도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함께 새로운 강호를 만들어보자. 무진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5장. 무진의 제안으로 정파와 사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화합은 쉽지 않았다. 수백 년간 쌓인 원한과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믿을 수 없다. 정파의 한 장로가 소리쳤다. 마교도들과 어떻게 손을 잡겠다는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혈흔방의 고수가 맞받아쳤다. 정파놈들을 어떻게 믿겠는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순간 무진이 일어섰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젊은 시절 너희들과 같았다. 선악을 나누고 편을 가르며 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무진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수많은 죽음과 끝없는 복수의 연쇄였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적은 서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증오와 편견이라는 것을.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쳤다. 무진.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다. 검은 형체가 내려와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 마교의 새로운 교주 아망이었다. 설마 아망? 무진이 놀랐다. 아망은 50년 전 자신이 쓰러뜨린 마교주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왔다. 아망이 검은 검을 뽑았다. 그 검에서는 사악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 아망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의 마공은 상상을 초월했다. 모두 피하시오. 무진이 외쳤다. 하지만 아망의 공격은 무차별적이었다. 죽어라. 모두 죽어라. 마귀가 폭발하며 주변을 파괴했다.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이 모두 위험에 처했다. 안 된다. 무진이 앞으로 나섰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었다. 태극현무검. 무진의 최고 비기가 발동되었다. 그의 검에서 거대한 빛이 터져나왔다. 이런 힘이. 아망이 놀라며 후퇴했다. 하지만 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기법은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하는 것이었다. 스승님, 강호가 달려왔다. 괜찮으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진이 다시 검을 들었다. 아망이 재차 공격해왔다. 무진,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무진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정파와 사파의 모든 무인들이 일어섰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철검이 외쳤다. 우리도. 혈련과 혈음방 고수들도 합류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아망에게 맞섰다. 이럴 수가. 정파와 사파가 연합하다니. 아망이 당황했다. 이것이 진정한 무림이다. 무진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검을 휘둘렀다. 태극일검. 모든 사람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 아망을 향해 날아갔다. 으악. 아망이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무진도 쓰러졌다. 모든 생명력을 소진한 것이었다. 스승님. 제자들이 달려왔다. 괜찮다. 무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진정한 강호가 시작될 것이다. 스승님, 내 검을 물려주겠다. 무진이 강호에게 검을 건넸다. 하지만 기억해라. 검은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네, 스승님. 무진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그 후 강호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정파와 사파가 화합하여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무진을 마지막 노역객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후세의 길이 전해졌다. 검은 사람을 살리는 도에 써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강호의 첫 번째 법도가 되었다.